네, 저는 인공지능학과 석박 마이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공지능학과 석박 통합 과정으로 재학 중인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은 그 시그아이알의 이번 시그아이알에서 발표했던 논문인데요. 이건 저 혼자 한 거는 아니고 저희 연구실에 이재용 박사과정 연구원님과 그리고 저랑 서울대학교 이준석 교수님과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이중욱 교수님과 이렇게 4명이서 작업한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해당 논문은 추천 시스템에서 편향을 제거하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논문 제목을 한번 읽고 넘어가면 Bilateral Self-Unbiased Learning from Biased Implicit Feedback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논문 제목에서 바이어스가 2번이나 들어가니까 바이어스가 뭔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릭 데이터, 보통 추천 시스템에서는 클릭 데이터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클릭 데이터에서 바이어스가 껴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추천 시스템에서 많이 활용되는 3가지 데이터셋에 대한 그 분포를 나타내는데요. X축은 아이템의 고유한 번호, Y축은 해당 아이템이 받은 클릭 수를 의미합니다. X축이 로그 스케일인 것을 감안하시면 해당 분포가 매우 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쏠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포의 꼴은 뭐 보통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이나 뭐 파레토 디스트리뷰션과 같은 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바이어스를 왜 제거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실 건데요. 왜 제거해야 되냐면 사용자는 이러한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려요. 이렇게 편향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추천 모델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그 모델 자체가 좀 편향된 결과를 내뱉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사용자에게 이 편향된 결과를 내뱉고, 그럼 이 사용자는 그 편향된 그 결과 위주로 아이템을 새롭게 클릭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데이터들이 수집이 될 때는 편향된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바이어스의 과정이 지속이 극심한 바이어스가 점점 심해지는 과정이 지속화되면서 이러한 과정을 바이어스 앰플리피케이션, 편향 증폭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이러한 편향 증폭 현상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러한 바이어스 앰플리피케이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이제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바이어스 앰플리피케이션의 이 과정을 끊어보고자 하는데, 그럼 바이어스의 원인이 뭔지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야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없애니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러한 바이어스들은 사용자가 항목을 볼 확률이 달라져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지금 요즘 핫한 그 넷플릭스 시리즈 중 하나인 수리남이나 작년에 나왔지만 새롭게 다시 좀 불이 지펴진 그 오징어 게임이 있죠. 이렇게 좀 파퓰러한 항목,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뭐 옥자와 같이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그런 뭐 영화나 드라마들은 사용자에게 덜 보여지게 돼서 클릭할 그러한 기회조차 못 부여받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템 자체가 갖고 있는 파퓰러리티에 따른 바이어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모델이 내뱉는 그 아웃풋에 그 바이어스가 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어떤 플랫폼이 우리는 뭐 모르겠지만 모종의 이유로 오징어 게임을 제공하지 않겠다 사용자에게 하면 사실은 사용자는 아예 제공받을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추천 모델 자체가 줄 수 있는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이어스가 있고 바이어스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기존 방법들은 어떻게 바이어스를 제거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Inverse Propensity Weighting이라고 해서 약자로 IPW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IPW의 기본 가정은 사용자가 어떠한 아이템을 클릭한다면 이 클릭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2가지로 분류해서 이 2가지 조건이 충족할 때가 클릭이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 해당 아이템이 사용자에게 노출이 되어야 하고 그 사용자가 그 아이템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 사용자가 해당 아이템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는 뭐 관련이 있거나 뭐 사용자의 선호도와 그 아이템의 그러한 특성이 부합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이 성립이 될 때 사용자는 클릭을 한다라고 IPW는 가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첫 번째 수식 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사용자의 진짜 선호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우측에 있는 이 렐러번스, 그러니까 사용자가 해당 항목과 관련이 있을 확률을 구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관찰할 확률을 나누어 주어서 렐러번스만 남겨주는 작업을 보통 하고요. 그래서 이 렐러번스를 남기고 어떤 거를 하냐면, 저희가 보통 로스 펑션을 학습한다, 손실함수를 학습한다라고 하면 저기 y에 있는 부분만 남고 밑에 오메가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y는 y 먼저 설명드리면, y는 이제 유저와 아이템이 클릭했을 때 일어나는 그 클릭을 의미를 하고, 이제 오메가는 앞서 말씀드린 그 사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볼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이 볼 확률은 보통 프로펜시티라고 표현을 해서 이 RPW에 있는 이 프로펜시티가 그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손실함수에서 오메가를 나누어 주면 결과적으로 이 W분의 Y는, 그러니까 오메가분의 Y는 이 사용자가 갖고 있는 실제 선호도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과 같은 로스 펑션 학습합니다. 매우 간단한 꼴인데요. 이렇게 학습을 해서 바이어스를 제거하는 방식을 이제 방법론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러한 IPW의 챌린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오메가가 프로펜시티를 잘 예측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두 번째로 저 프로펜시티의 값들이 베리언스가 매우 큰 문제가 있어서 학습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IPW를 포함한 기존 방법들의 한계를 짚고 저희 제안 모델이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 있는 그 그림의 스킴을 보시면 제일 왼쪽부터 데이터를 추천 모델에 학습을 하고, 이 학습한 추천 모델을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를 서빙을 해주겠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존 방법들은 제일 첫 번째 단 데이터에 존재하는 바이어스만을 제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유저에게 제일 가까운 부분은 그 추천 모델이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영화와 드라마 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추천 모델 안에 있는 바이어스를 제거하는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추천 모델에 있는 바이어스는 어떻게 저희가 잘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Self Inverse Propensity Weighting이라고 해서 SIPW, 그리고 두 번째는 Bilateral Unbiased Learning BU,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SIPW는 모델의 아웃풋을 그대로 프로펜시티 스코어로 활용을 해서 그 모델의 편향을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 BU는 앞서 말씀드렸던 IPW의 두 번째 챌린지인 하이 베리언스 문제를 보다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자 기반 그리고 항목 기반 두 가지 모델의 예측값을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SIPW의 인투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SIPW는 일단은 저희가 하나의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추천 시스템에서 많이 활용되는 행렬분해 모델과 오토엔코더 모델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아이템에 따른 모델의 예측값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X축은 이제 아이템의 인기도, 그러니까 아이템이 얼마나 클릭을 받았는가 이 횟수를 의미를 하고, Y축은 실제로 그 해당 모델이 내뱉은 아웃풋 값에 그 랜덤 시드를 여러 개를 더서 평균을 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의 점은 항목을 의미를 하고 파란색 점은, 그리고 빨간색 선은 추세선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추세선을 보시면 꽤나 이제 비례하는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저희는 추천 모델에는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니까 모델의 아웃풋에도 자연스럽게 바이어스가 묻는다라는, 사실은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그 개념을 한 번 더 실험으로 검증을 하고 모델의 예측값을 프로펜시티 스코어로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SIPW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유저 아이템 매트릭스를 이제 인풋으로 넣어주고요. 그러면 첫 번째 에폭에서는 이제 프로펜시티 값이 나오겠죠. 모델의 아웃풋입니다. 그랬을 때 이 프로펜시티 값을 이제 델타가 이제 로스 펑션인데, 로스 값에 인버스를 해줘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매 트레이닝 에폭마다 진행을 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모델의 편향을 제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BU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BU는 사용자 기반 모델과 이게 오토인코더의 특성상 사용자 기반의 모델과 아이템 기반의 모델을 쉽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일한 인풋을 넣어주고 그리고 각각에 대한 이제 아웃풋 예측값 두 개를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로스 펑션의 마지막 단에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이제 사용자 측면, 그 아이템 측면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다 보니까 모델의 학습이 좀 더 안정적으로 돼서 성능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실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셋은 테스트셋의 평가 데이터가 그 편향이 되지 않은 데이터셋 야후 코트 두 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스트 데이터도 보통 리얼 월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셋인데요. 평가 데이터 또한 편향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각 데이터셋들의 통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비교 모델로 총 8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중에 상위 MF, IO 트랙, 유저 오토랙 이 세 가지는 그냥 컨벤셔널하게 보통 많이 쓰이는 추천 모델이고 나머지 아래 5개는 편향을 제거하는데 좀 더 특화된 이제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으로는 NDCG, MAP, 리콜을 사용해 줬습니다. 각 모두 다 랭킹 스코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더 작은 사이즈의 데이터인 코트에 대한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래에서 두 번째 행에 있는 게 바이저가 저희의 제한 방법이고요. 모든 매트릭에서 높은 성능을 이제 보이고 있고 그리고 네, 편향 제거를 하는 그 모델들에 비해서도 확실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더 큰 야후 데이터셋입니다. 이 야후 데이터셋에도 동일한 이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로써 코트나 야후 같이 평가 데이터가 편향이 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평가했을 때도 제일 높은 성능을 보이는 다시 말해 편향을 잘 제거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제안한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SIPW와 BU. 그래서 어느 부분이 성능 향상에 제일 도움을 줬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코트 데이터셋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SIPW면 SPW만 적용하고 플러스가 이제 두 개 모두 적용했다 그러면 이제 네, 플러스 SIPW 플러스 B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차트를 보시면 비교하시기 쉽게 이제 옅은 하늘색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넘어갈 때 이제 BU가 적용된 거고 그리고 네, 옅은 색에서 진한 색으로 갈 때마다 이제 BU가 적용이 된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SIPW를 적용을 했을 때 확실히 성능 개인이 이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색과 연두색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BU를 적용했을 때는 성능 개인이 SIPW보다는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라색이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한 방식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앞에서는 코트와 야후에 대한 데이터셋, 네, 야후 데이터셋에 대한 그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실제 데이터셋 평가도 이제 편향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에서도 저희 모델 얼마나 이제 성능을 낼 수 있을까를 평가해 보려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을 진행할 때 특이점은 언바이어스드 이밸류에이션을 실시했다는 점인데요. 이 언바이어스드 이밸류에이션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 페널티를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리남이랑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런 항목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좀 더 페널티를 줘서 덜 추천하게 그 페널티를 줘서 점수를 매기고요. 좀 언파퓰러한 아이템 추천해줬다 하면 좀 더 액티베이트 시켜서 좀 더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언파퓰러한 그러한 인기도가 적은 아이템들을 많이 추천할수록 성능이 이제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는 평가 방법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도 네 가지 데이터셋 모두 저희 바이저 제한 방법이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그 제시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고요. 그 SIPW 방식을 통해서 모델의 아웃풋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그 모델의 편향을 제거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으로 BU는 사용자 기반과 아이템 기반 두 가지의 오토인코더의 그 모델을 활용을 해서 하이 베리언스 IPW의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저희의 제안 방법이 테스트 데이터에서 편향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모두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온라인으로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모두 공개로 메시지를 써주시면 질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일단 없는데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면 이 연구에서 추천관에서 커버하지 못한 이제 편향성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는 뭐 이런 바이어스 해소와 관련해서 새로이 연구해 볼 만한 문제나 뭐 새로이 적용해 볼 만한 방법론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앞에 소개해 드렸다시피 편향 자체가 뭐 데이터 자체에 있는 편향과 그리고 모델 자체에 있는 편향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의 방법론은 어느 정도는 사실은 데이터에 있는 편향을 녹여낸 모델의 편향을 제거하는 방식이라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분류해서 편향을 제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그 아이템이 관찰될 확률이 달라져서 편향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이템이 관찰될 확률이 다른 것도 사실은 엄청 수많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그냥 어플리케이션의 UI가 달라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좀 더 확장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현장에 계신 분들? 네, 저기 한 분 질문 있으신데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추천 모델에서 그래프 관련 추천 모델이 되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성능이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그런 것에 고려를 해보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인코더 기반 모델을 백본으로 선택하셨으면은 그거에 대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은 그런 모델 자체 구조에 따라서 굳이 이렇게 편향 관련해서 테크닉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언바이스드 이벨루에서 뭔가 다른 성능을 보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매우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GNN 그런 기반 모델들이 많이 뜨고 있다는 그런 걸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면 일단 사실 저희가 그 편향 제거 베이스라인 모델로 선택한 것들도 라이트CN 기반의 모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일단 저희 모델이 성능이 좋은 것을 뭐 여러 다른 실험들에서 검증을 한 바 있고 그리고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오토인코더류 모델들이 특히 아이템 오토렉 쪽에서 편향을 제거하는데 좀 우수한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원인은 분석은 해봐야겠지만 그런 면에서 GNN 기반보다 일단은 좋아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아, 그렇게 뭐 MF나 뭐 GNN이나 이렇게 오토인코더나 이렇게 구조에 따라서 일반적인 환경에서 성능 차이가 있는 거는 뭐 많은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뭔가 언바이스드 이벨루에이션이나 이런 환경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좀 있습니다. 이게 언바이어스 이밸루에이션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 제가 슬라이드 나오는데 그 MF나 아니면 렐 MF의 그대로 이제 형식을 따른 편향 제거 모델이 렐 MF거든요. 근데 그렐 MF는 편향을 제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아는 환경에서는 그냥 MF보다 성능이 좀 더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일 때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편향을 제거하는 환경에서 언바이스 이밸루에이션 환경에서 실험을 하면 렐 MF가 항상 MF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으로 성과가 더 기대되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